안녕하세요. 더불어읽다입니다. 오늘은 알퐁스 도대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10대 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슬펐던 감정을 떠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다시 읽으니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오늘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낄지 궁금하네요. 마지막 수업. 그날 아침 나는 무척 겁이 났습니다. 학교에 지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멜 선생님이 분사법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하셨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수업에 빠지고 들판이나 쏘다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날의 날씨는 몹시 따뜻하고 청명했어요. 숲에서는 티티 새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제재소 두 편의 리페르 초원에서는 프러시아 병사들이 훈련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모든 것이 분사의 규칙보다도 훨씬 더 나를 유혹했어요. 하지만 나는 꾹 참고 학교를 향해 급히 달려갔지요. 면사무소 앞을 지나가면서 나는 공고가 나붙은 작은 철책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2년 전부터는 모든 나쁜 소식, 즉 패전이니 징병이니 독일 사령부의 명령이니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된 곳이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서 또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름질치며 광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대장장이 바슈테르 아저씨가 그의 견습군과 함께 게시판을 읽고 있다가 나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얘야, 그렇게 서둘지 마라. 지각은 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그가 나를 놀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숨을 헐떡이며 아멜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 앞마당에 들어섰지요. 평소 수업이 시작될 때는 항상 한길까지 들릴 정도로 몹시 떠들썩했어요. 책상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 더 잘 외우려고 귀를 틀어막은 채 모두 함께 큰 소리로 반복해 읽는 소리, 선생님이 커다란 자로 탁자를 치며 조용히! 라고 말하는 소리 등으로 북새통을 이루곤 했으니까요. 나는 이런 틈을 타 아무도 모르게 내 자리에 가 앉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마치 일요일 아침처럼 너무나 조용했어요. 열린 창문 너머로 친구들이 제자리에 차분히 앉아있는 모습과 아멜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쇠자를 팔 밑에 끼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이 고요함 속에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했어요. 내가 얼마나 새빨간 얼굴이 되었을지, 내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지를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나를 보고도 화도 내지 않고 매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에 가서 앉거라, 프란츠. 하마터면 너를 빼놓고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나는 의자를 성큼 뛰어넘어 곧장 내 책상에 가 앉았어요. 두려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나는 선생님이 장학관이 오는 날이나 상장 수여식 날에만 입고 오는 고운 초록색 프로코트에 잘게 주름 잡힌 가슴 장식을 달고 수놓인 검은 비단 모자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게다가 교실 전체가 묘하게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교실의 맨 앞쪽에 평소에는 비어있는 의자에 우리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삼각모를 든 오제 할아버지, 전 면장, 전 우편 배달부,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오제 씨는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낡은 초등 교과서를 가져와 무릎 위에 펼쳐들고 있었는데 그 위엔 큼직한 안경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에 놀라고 있는 동안 아멜 선생님은 교단 위로 올라가시더니
나를 맞이했을 때와 같이 부드럽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내가 가르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베를린으로부터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학교에서는 이제부터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새로운 선생님이 내일 오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겠군요.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 마디의 말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비열한 작자들. 면사무소에 공고해두었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군요.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라니. 이제야 겨우 프랑스어를 쓸 줄 알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영영 배울 수 없단 말인가? 여기서 멈춰야만 한다니. 그동안 헛되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후회스럽던지. 새 집을 찾아 뛰어다니거나 사하르 강에서 얼음을 지치느라 빼먹었던 수업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권태롭게 느껴지고 그토록 들고 다니기 무겁게만 느껴지던 내 책들. 문법책, 성스런 역사책. 그 모든 것이 헤어지기엔 너무나 가슴 아픈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그것은 아멜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이제 떠나리라는 생각에,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벌받던 일도, 자로 두들겨 맞던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불쌍한 선생님. 저렇게 차려입은 것도 이 마지막 수업의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었네요. 그제야 나는 마을 어른들이 교실에 앉아 계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학교에 좀 더 자주 와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한 40년간 훌륭한 봉사를 하신 선생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떠나가는 우리의 조국에 경의를 표하려는 것 같았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외운 것을 읽을 차례였어요. 이런 날 분사규칙을 소리 높이 낭낭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쭉 외울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나는 첫 마디부터 혼돈을 일으켰고 가슴이 터질 듯 슬퍼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자리에서 몸을 흔들며 서 있었어요. 그때 아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프란츠, 너를 꾸짖진 않겠다. 너는 충분히 벌을 받은 셈이니까. 그건 바로 이런 것이란다. 날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겠지. 까짓것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일 외우지 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보고 있는 대로다. 교육을 뒤로 미룬 것은 우리 알자스의 커다란 불행이었어. 이젠 그들 프러시아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들이 프랑스인이라고? 그렇게 우기겠지. 그런데도 너희들은 너희 나라 말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말한들 우린 뭐라 답하겠나? 가엾은 프란츠. 하지만 제일 큰 죄를 지은 것은 너뿐만이 아니란다.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해야 할 비난의 물음을 갖고 있는 거야. 너희 부모님들은 너희들을 교육시키는데 별로 열의가 없었어. 몇 푼이라도 더 벌려고 너희들을 둘이나 학교보다 공장에 보내기를 더 좋아했지. 나 역시 비난할 것이 전혀 없을까?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정원에 물을 더 자주 뿌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또 송어 낚시를 가고 싶을 때는 서슴지 않고 너희들에게 자율학습을 시켰고. 이어서 아밀 선생님은 우리에게 프랑스어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프랑스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분명하며 확고한 언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어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느 민족이 노예가 되더라도 자기 나라 말을 잘 간직하고 있는 한 마치 감옥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문법책을 들고
다음 외울 것을 읽어주셨어요. 그때 나는 얼마나 이해가 잘 되던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내게는 쉽게, 아주 쉽게 여겨졌거든요. 또한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들은 적도, 선생님이 그만큼의 참을성을 보이신 적도 결코 없었던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저 가엾은 분은 마치 떠나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한꺼번에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쓰기 수업으로 넘어갔어요. 아멜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새 글씨본을 준비하셨는데 그 위엔 아름답고 둥근 글씨체로 프랑스, 알자스, 프랑스, 알자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작은 깃발들이 우리 책상의 가로대에 매달려 교실 가득히 펄럭이고 있는 듯 보였어요. 모두가 얼마나 열중하고 있었는지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또 얼마나 조용했는지. 종이 위에서 사각거리는 펜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순간 풍뎅이들이 날아들어왔지만 아무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정성 들여 획을 긋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학교 지붕 위에서는 비둘기들이 나지막하게 구구거리고 울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죠. 이제 저 비둘기들에게도 독일어로 노래하라고 강요하지 않을까? 이따금 내가 눈을 들어보면 아멜 선생님이 강단에 가만히 서서 마치 자신의 눈 속에 이 작은 학교의 모든 것을 담아가기라도 하려는 듯 주위의 사물들을 응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부터 그는 언제나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맞은편에 있는 학교 마당과 항상 똑같은 그의 교실과 더불어 걸상이며 책상들이 단지 오랫동안 문질러져 반들거릴 뿐 옛날 그대로였으니까요. 학교 마당의 호두나무는 크게 자랐고 그가 손수 심은 호프넝굴은 이제 지붕까지 자라나 창문을 장식하게 되었지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생각과 여동생이 위층 방에서 짐을 꾸리느라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는 일이 이 가엾은 분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그들은 내일이면 떠나야 합니다. 이곳을 떠나 영원히. 그래도 그는 끝까지 수업을 계속했어요. 쓰기 수업 다음에는 역사 수업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바, 배, 비, 보, 불을 모두 함께 합창했어요. 교실 안쪽에서는 오제 영감님이 안경을 끼고 양손에 초등 교과서를 든 채 한자 한자 더듬거리며 읽고 있었어요. 그분 또한 열심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복받쳤는지 떨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이상해서 우리는 웃고 싶기도 울고 싶기도 했어요. 나는 이 마지막 수업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 갑자기 교회의 종소리가 정오를 알렸어요. 그러고 나서 곧 삼종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죠. 그와 동시에 훈련에서 돌아오는 프로이센 병사들의 나팔 소리가 교실 창문 밑에서 울려 퍼졌죠. 아멜 선생님은 몹시 창백해진 채 교단에 섰어요. 이제껏 그의 키가 그렇게 커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여러분, 나의 나는 나는 하지만 무언가가 목에 걸려 그를 숨막히게 하는 것 같았죠.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는 칠판을 향해 몸을 돌리고 백묵을 쥐고는 온 힘을 다해 가능한 한 크게 무언가를 쓰는 것이었어요. 프랑스 만세. 그러고 나서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우리에게 지시했어요.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도록.